안녕하세요, 글로벌투스 원선홍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요, 렉서스 브랜드의 RX 모델을 기반으로 한 하이브리드 롱휠 베이스 모델입니다. RX450H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소개에 앞서서요, 몇 가지 좀 중요한 이슈에 대한 얘기를 좀 같이 좀 해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닛산과 인피니티가 한국 시장 철수를 발표를 했죠. 올해까지만 이제 영업을 하고, 또 정비 같은 경우에도 몇 년은 유지가 되긴 하겠지만, 이러한 소식을 접한 소비자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당혹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에 몇몇 임포터들 같은 경우에 피아트라든지 스바루 같은 브랜드를 들여와서 판매를 하고 있었지만, 이렇게 한국 시장에 지사를 두고 있던 글로벌 회사가 철수를 발표한 건 처음인데요. 그만큼 더 충격은 큰 것 같습니다. 이제 일본 자동차들 같은 경우에 최근에 판매량이 많이 좀 떨어지기도 했죠. 일본 불매 운동, 일본 제품들에 대한 불매 운동 등도 꾸준히 좀 지속되고 있었고, 또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판매량이 급감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런 이유를 가지고 이제 닛산 브랜드, 인피니티 브랜드의 철수의 전적인 이유라고 볼 수는 없겠고요. 가장 궁극적인 이유라면 일본 제조사들의 이 제품의 상품력에 대한 얘기를 좀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글로벌 시장에서 도요타 브랜드 같은 경우는 탄탄한 입지를 구축을 해왔고, 닛산도 그래왔던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이 제품의 상품력, 그리고 경쟁 모델과의 그 치열한 경쟁에 살아남기 위한 각사만의 제품의 장점이 시간이 흐를수록 많이 조금 퇴색하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특히 이제 현대차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시장에서의 제품의 경쟁력, 상품성이 상당히 좀 좋은 평가를 꾸준히 받아왔죠. 특히 미국 시장이나 유럽 시장에서의 인식 변화도 상당히 좀 커졌고요. 실제로도 최신의 기술들, 커넥티비티 기능이라든지 차량의 주행 안전 장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개선을 이루면서 좋은 소비자들의 반응을 이끌어냈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이제 국내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하지만 닛산이나 도요타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이제 차량들을 좀 시승을 해봐도 다소 조금 시대의 변화에는 빠르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에 자동차 회사들은 이제 신차로 먹고 산다라는 말을 많이 하고는 하는데요. 이 신차 제품의 품질과 상품성이 소비자들의 눈높이까지 올라와 있지 않다면 결국 그 브랜드는 도태되고 판매량이 줄고 할 수밖에 없는 지금의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는 것이 자동차 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닛산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글로벌 시장에서의 구조조정, 아주 파격적인 구조조정을 단행했던 것처럼 굉장히 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도 도요타 브랜드 그리고 렉서스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닛산과 같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미래 개발에 대한 투자도 상당히 꾸준하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여전히 좋은 평가를, 해외 글로벌 시장에서는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브랜드의 차량들이긴 하지만, 현대차 그룹과 같이 대표적으로 경쟁하는 브랜드들, 아주 빠르게 그 역량을 확대하고 있는 브랜드들에게 밀릴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서 인피니티와 닛산 브랜드의 국내 시장 철수를 좀 바라보신다면 좀 더 올바른 시각으로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보시고 있는 차량은 렉서스 RX450HL 모델입니다. 기본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RX 모델에 이 전장을 늘려서 용역 시트 모델로 만든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부분 변경 모델입니다. 올해 2월에 이제 신형 RX 모델이 부분 변경된 모델이 출시가 됐고, 지난 3월에 롱휠 베이스 모델까지 함께 출시가 됐습니다. 디자인의 변화는 크지 않습니다. 세대 변경을 하면서 라디에이터 그릴의 스핀드 그릴이라고 부르는 이 렉서스의 독특한 이 라디에이터 그릴 형태가, 기존에는 이제 선 형태의 라디에이터 그릴 형태가 있었는데 그것들이 약간 그 비닐 같은 형태로 좀 바뀌면서 독특한 분위기를 만들고 있죠. 그리고 헤드램프 같은 경우에도요, 이제 LED 헤드램프가 적용이 되면서 기존 모델보다는 조금 더 슬림한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V자 형태의 독특한 이 주간 주행 등도 눈에 띄고요. 이 롱휠 베이스 모델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측면에서 봤을 때 그 특징이 드러나는 부분이겠죠. 일반 모델, RX의 일반 모델보다 전장이 11cm 더 길어졌습니다. 이렇게 길어진 전장을 통해서 3열 시트를 추가를 할 수가 있었고요. 또 총 1열과 2열, 3열 총 6명의 그 성인들이 탑승할 수 있는 구조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따가 3열 시트를 소개할 때 말씀을 드리긴 하겠지만, 이 제조사의 설명만큼 3열 시트가 이렇게 넉넉한 공간을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차량의 길이가 늘어나고 3열이 더해진 만큼 이 차량의 측면에서 봤을 때의 이 뒤쪽에 흐르는 이 루프 라인 같은 경우, 그리고 그 아래쪽에 쿼터 글라스가 위치하는 곳에 있는 이 까만 라인 같은 경우에 더 이제 길게 뒤쪽으로 이어진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차량의 후면부 같은 경우에는 이 전면부의 스핀트 그릴의 이 독특한 형상을 그대로 차량 후면부에도 차량의 라인을 통해서 만들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부분 변경 모델이긴 하지만 이렇게 외관적에 있어서, 외관 부분에 있어서의 큰 디자인 변화는 없는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렉서스 RX 450h의 1열 공간에 와 있습니다. 이 디자인 변화 자체는 이 부분 변경 모델이다 보니까 뭐 이전 모델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2016년에 처음 나왔던 이 RX 모델과 동일한 실내 공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좀 특징적인 부분이 있죠. 상당히 좀 넓은 이 대시보드 공간을 좀 가지고 있고요. 차량이 조금 외관에서 봤을 때 약간 좀 쐐기 형태를 라인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대시보드가 상당히 좀 길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시트 포지션 자체가 그렇게 뭐 낮은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뭐 전방 시야 같은 경우, 측면 시야 같은 경우에 굉장히 시야를 잘 확보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사이드미러 같은 경우에도 크기가 충분하기 때문에 뭐 사각지대를 확인하는 것에도 특별히 무리가 없고, 또 사각지대 경보 장치가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각지대에서 오는 차량들을 잘 이렇게 확인하고 감지하는데도 무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 스티어링 휠 디자인 같은 경우에 이렇게 목재로 된 이렇게 디자인들이 추가가 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전에도 최근에 얼마 전에 레인지로버를 시승하면서 이 스티어링 휠의 목재의 질감을 상당히 좀 높이 평가를 했었던 적이 있는데, 렉서스 역시 오랫동안 이제 프리미엄 세단, 뭐 SUV들을 만들어 오면서 이렇게 좀 고급감 있는 소재들을 다루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정평이 나 있고, 실제로도 만져봐도요, 나뭇결이 살아있는 이러한 느낌을 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티어링 휠뿐만 아니라 이 센터 콘솔 하단에도 이렇게 나무 소재들이 쓰여져 있는 부분, 도어 트림에도 사용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고급감을 높여주는 이러한 요소들인 것 같고요. 스티어링 휠의 오른쪽에는 메뉴를 조작할 수 있는 버튼들이 좌우에 위치를 해 있고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같은 경우에는 이 스티어링 휠 뒤쪽에 있는 이 레버를 움직여서 작동을 하게 됩니다. 위로 올리고 내려서 속도를 조절하게 되고요. 속도는 5km 단위로 조절이 되고요. 계기판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 이제 디지털 클러스터가 있고, 흡사 이제 아날로그 계기판처럼 보이기는 하는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것 같습니다. 이 가운데 부분 같은 경우에는요, 이 주행 모드에 따라서 이 디지털 화면 자체가 이제 바뀌는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위의 바늘 자체는 고정되어 있지만 이 왼쪽에 있는 계기판 같은 경우에는 스포츠 모드에서는 다른 형태로 변화하고, 현재 차량이 뭐 에코 모드로 주행하고 있는지 아니면 배터리를 충전하는 중인지 이 표시되는 계기판이 따로 나오고 있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상단에는 대화면에 12인치 정도 크기의 대화면에 이 인포테인먼트 화면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이전 모델은 그렇지 않았지만 이제는 터치 방식이 좀 지원이 됩니다. 이렇게 버튼을 눌러서 직접 이제 조절을 할 수도 있고요. 또 기어노브 아래쪽에 보면은 이 터치패드가 따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조작하는 방식은 오랫동안 이제 렉서스 브랜드가 보여줬던 인포테인먼트 조작 방식이기도 하고요. 또 이렇게 움직일 때 톡톡 아래에서 이제 반응이 오는 햅틱 반응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메뉴를 선택하는 부분이 이런 것을 통해서도 그렇게 크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었지만, 사실 이게 주행 중에 정확하게 이 패드를 컨트롤해서 이 메뉴를 선택하는 게 그렇게 쉬운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이제 다행히 터치가 지원되기 때문에 바로바로 눌러서 이제 메뉴들을 선택할 수 있기는 한데요. 지금 이 시트 포지션을 제가 아까 운전을 하고 오면서 제 시트 포지션을 맞춰 놓은 상태인데요. 거리가 좀 멉니다. 지금 일단 기본적으로 팔을 뻗었을 때 닿지가 않는 부분이 있고요. 이 끝에 있는 메뉴를 누르기 위해서는 상체를 제법 많이 이제 앞으로 숙여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조작의 편리성이 좋아지긴 했지만 아무래도 좀 거리가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불편한 점이 있기도 하네요. 그 아래쪽으로는 이제 공조장치 와 라디오 버튼들이 위치를 해 있는데요. 일단은 그 매트한 재질의 이 플라스틱 소재들이 많이 사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센터 콘솔 주변으로는 이제 가죽 처리로 마감된 부분들도 상당히 좀 고급감을 느껴지게 하고요. 이 매트한 재질의 플라스틱 소재 같은 경우에는 좀 국산 차량들, 국산 제조사, 국내 제조사 같은 경우에도 좀 많이 좀 사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보통 이제 피아노 블랙 소재를 많이 사용하는데 아무래도 그 소재의 그 단가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그러한 소재들을 많이 사용하는 경향은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돈을
돈을 들여서라도 이러한 소재들로 만든다면 좀 더 고급스러운 이제 실내가 완성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보고요. 아날로그 시계도 하나 위치해 있고 이 다이얼들이 있는데요. 이 다이얼의 조작감도 상당히 좀 좋습니다. 이 버튼에 눌러지는 감각도 굉장히 부드럽고, 그리고 공유상자 하단으로는 이 스마트폰을 무선 충전할 수 있는 패드도 위치를 해 있고요. USB 포트 2개가 아래쪽에 또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컵홀더 같은 경우에는 특징적인 부분이요. 이 2개의 컵홀더가 있는데 이 안쪽에 푸시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앞쪽에 있는 이 컵홀더의 바닥이 위로 올라오는 이러한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긴 형태의 병이나 페트병 같은 것들도 이제 수납을 하기 편하도록 이러한 구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컵홀더 자체의 이 원통의 크기가 그렇게 크진 않기 때문에 큰 크기의 이 물병을 수납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그 아래쪽으로는 드라이브 모드 체인지 버튼이 있고요. 드라이브 모드는 에코, 노멀, 스포츠 세 가지 모드로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스포츠 모드에서는 또 계기판 화면의 디자인이 좀 바뀌는 경우도 있고요. EV 모드가 있는데요. EV 모드는 이제 배터리를 통해서 주행하는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버튼입니다. 뭐 아쉽게도 최근에 이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을 많이 소개를 해드리기도 했는데 그처럼 이렇게 긴 거리를 주행하지는 못합니다. EV 모드로 주행할 수 있는 거리가 좀 한정적이기 때문에 시내 주행에서 가끔 사용하시는 것은 좋을 것 같은데요. 장거리 주행할 때 뭐 EV 모드 사용은 그렇게 뭐 권해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암레스트를 열어보면은 이제 안드로이드 오토와 애플 카플레이를 지원을 합니다. 하지만 무선 연결은 아니고요. 이렇게 케이블을 통해서 연결을 하는 경우에 애플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를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110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좀 고급스러운 분위기는 렉서스가 그동안에 보여줬던 이런 디자인 분위기를 좀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고급감은 좋은데요. 아무래도 좀 시대의 흐름에 맞게 좀 형태가 좀 디자인이 좀 바뀌고 좀 세련된 형태로 바뀌었으면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긴 하는데 아직까지 렉서스 브랜드의 SUV 모델 같은 경우에는 풀 모델 체인지 전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변화를 겪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조금 다른 경쟁 차종들에 비해서 아쉬운 분위기도 한데요. 아마 이런 부분들이 풀 모델 체인지에서는 뭐 대거 바뀌기도 하겠지만 여전히 좀 경쟁 모델들에 비해서는 약간 시간의 흐름이 좀 느껴지는 이러한 실내 공간 그리고 실내 디자인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2열 시트에 앉아 있는데요. 2열 시트 같은 경우에 슬라이딩 기능을 지원을 합니다. 꽤 긴 거리를 이제 슬라이딩을 해서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어떤 체형의 분들이 2열 공간에 앉으시든 굉장히 넉넉한 공간을 확보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시트 같은 경우에는 이 좌측에 있는 레버를 올리고 이 앞쪽에 있는 레버를 또 당겨서 이제 시트를 완전히 폴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평평하게 접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시트의 각 측면에는 컵홀더가 또 따로 마련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좋은 것 같네요. 이 가운데에 암레스트가 없는 차량이다 보니까 6인승 차량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부족할 수가 있는데 뭐 꼼꼼히 잘 챙겨 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쪽에는 이제 송풍구가 위치해 있고요. 그 아래로는 열선 시트 버튼,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는 2.1A의 USB 포트 2개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열 윈도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차량막을 올릴 수 있는 기능도 더해져 있는 부분이 있고요. 시트에는 이제 암레스트가 개별적으로 마련이 되어 있어서요. 이렇게 팔을 거치하고 좀 편안하게 장시간 이동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각도도 조절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2열 시트 같은 경우에는 리클라이닝 기능을 지원을 하는데요. 제가 지금 보고 계시는 이 각도가 가장 세워져 있는 각도고요. 뭐 단수의 구분 없이 상당히 세밀하게 이제 각도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이렇게 각도를 조절할 수도 있고요. 완전히 눕히는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이 각도로 좀 편안하게 이동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3열 공간에 와 있는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무릎이 완전히 2열 시트에 닿는 이렇게 조금 협소한 공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허벅지 부분도 많이 뜨고요. 지금 2열 같은 경우에 제가 지금 시트 포지션을 가장 최소로, 그러니까 2열에 성인 한 명이 앉을 수 있는 정도로 좀 줄여놓은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도 무릎이 2열 시트에 완전히 닿는 상태고요. 이제 시트를 만약에 2열 시트를 더 뒤로 좀 여유 있는 공간을 위해서 뒤로 제낀다 하는 경우에는 뭐 성인 사실 앉기 거의 불가능한 정도의 이 공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왼쪽으로는 뭐 각 시트별로는 이제 컵홀더도 마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시트의 왼쪽 끝에 보시면 이제 공조 장치를 따로 조작할 수 있는 버튼도 따로 위치를 해 있습니다.
다행히 3열에도 이제 송풍구가 각각 마련되어 있어서요. 만약에 뭐 어린 아이들이 있을 때도 뭐 여름에 더울 때도 뭐 쾌적하게 이동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머리 공간은 일단 2열보다 전고가 많이 높아 있는 이 시트 전고를 보여주기 때문에 이 머리 공간에도 거의 여유가 없어요. 좀 다소 아쉽고 좁은 이 3열 시트 공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3열 시트 때문에 이 RX 롱휠베이스 모델을 좀 고려하시는 부분이라면 이런 부분들은 좀 꼼꼼하게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적정 공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전동식 게이트고요. 발을 아래 집어넣어서 이제 게이트를 여는 것도 가능합니다. 일단은 실내 공간 같은 경우에 뭐 3열 시트 모델답게 이 적재 공간 자체 시트를 모두 눕혀놓은 상태에서는 굉장히 좀 여유로운 이 적재 공간을 확보를 할 수가 있고요. 특히나 이제 3열 시트 같은 경우에는 이 트렁크 왼쪽에 있는 버튼을 눌러서 자동으로 열고 닫을 수가 있습니다. 이 열리는 방식도 이 좁은 공간을 얼마나 좀 잘 활용하기 위한 아이디어가 좀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시트가 그냥 이렇게 각도가 바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단부로 내려갔다가 다시 열리는 형태로 좁은 공간에서도 열고 닫을 수가 있는 형태로 이제 열릴 수 있도록 3열 시트의 전동 시트 방식이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아래쪽에 이제 트렁크 적정과 하단을 보면은요, 이제 가림막 부분과 그 다음에 정비 키트가 위치해 있는 부분이 있는데 따로 좀 수납 공간으로 쓰기에는 여유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번 시트를 세워 보면요. 그리고 전동식으로 이렇게 시트를 세우는 과정에서도 앞열에 2열 시트가 너무 뒤쪽으로 와 있거나 아니면 3열 시트에 이 헤드레스트가 세워져 있는 경우라면은 이제 경고음이 들리면서 접히지 않는 이런 안전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상당히 좀 세심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시트를 모두 접었을 때는 이 3열 공간 같은 경우 3열까지의 공간은 굉장히 좀 평평하게 잘 마무리가 되어 있지만 2열 공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그 사이에 틈도 있고 특별히 이게 무거운 짐들을 막아줄 수 있는 가림막이 없기 때문에 2열을 접고 무거운 물건들을 적재하는 경우에는 잘 고정해 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참 이렇게 좀 다양한 형태로 시트의 구성을 바꾸면서 적재 공간도 늘리고 많은 인원들을 수용할 수 있는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은 좀 칭찬할 만한 부분이긴 한데요. 하지만 이 기능상의 좋은 점이 있긴 하지만 일상생활에서 좀 실용성은 다소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3열 적재 공간, 3열에서 앉을 수 있는 공간이 상당히 좀 협소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게 되고요. 뭐 후륜 같은 경우에 아래쪽에 뭐 전기 모터가 더해진다든지 여러 가지 부품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트렁크 공간이 상당히 좀 위로 올라와 있고 이 하단에도 수납 공간이 거의 뭐 없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좀 이런 점들 때문에 이 RX450H 롱휠 베이스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일상생활에서 6인승 미니밴 스타일의 6인승 모델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하시는 것보다는 적재 공간이 넓은 이 4인승 모델로 좀 접근하시는 게 좀 차량을 바라보는 올바른 좀 방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럼 지금부터 렉서스 RX450H 롱휠 베이스 모델의 주행 성능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파워트레인 같은 경우에 익히 알려진 이 도요타 렉서스 브랜드의 좀 오랫동안 갈고 닦아온 이 성능이 좋은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파워트레인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 3.5리터 V6 가솔린 엔진이 탑재가 되어 있고요. 엔진 출력은 262마력이지만 여기에 전기 모터, 하이브리드 시스템에 전기 모터가 더해져서 종합 출력은 313마력의 출력을 발휘합니다. 이 엔진 같은 경우에는 액티브 사이클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 포트 분사와 직 분사 방식이 동시에 적용된 엔진입니다. 그러니까 시내 주행 같이 뭐 저속에서 움직이는 구간이라면 포트 분사 방식으로 이제 엔진의 효율성을 좀 높여주게 되겠고요. 고속 주행 시에는 직 분사 방식으로 또 엔진의 성능을 끌어올리는 엔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3.5리터 상당히 좀 대배기량의 엔진, 가솔린 엔진이긴 하지만 연비가 좀 좋은 편이죠. 여기에 하이브리드 시스템까지 더해지면서 지금 시승하고 있는 RX450HL 모델 같은 경우에는 12.3의 복합 연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차량의 무게가 한 2.2톤이 살짝 넘어가는 무게이긴 한데요. 상당히 좀 강력한 이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을 탑재하고 있는 덕분에 가속을 할 때도 이렇게 부족하다는 부분은 좀 전혀 느낄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좀 경쾌하게 가속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경쟁 차종들의 같은 크기에 비슷한 크기의
프리미엄 SUV들과 비교를 해봐도 연비가 굉장히 잘 나오는 편이고요. 경쟁 차량들 같은 경우에 보통 이 정도 크기의 차량들이 보통 복합 연비가 10에서 8 요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수준이거든요. 그런 점과 비교했을 때 이 효율성 측면에서 RX450h L 모델의 좀 장점이 좀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실내 주행을 시작하면서 가장 좋게 느껴지는 부분은 이 정숙성입니다. 렉서스 브랜드의 정숙성 하면 오랫동안 좀 익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요. 차량을 주행할 때 들려오는 노면에서 소음이라든지 풍절음 이런 부분들이 좀 잘 억제가 되어 있는 모습은 여전히 시간이 흘러도 꾸준히 이어오고 있는 렉서스 브랜드, 그리고 도요타 렉서스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이 장점인 것 같습니다. 글라스 같은 경우에 모두 다 이중접합 유리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또 엔진룸과 이 실내의 사이에 이 차음재라든지 차량 하부 부분의 차음재 같은 것들이 잘 덧대어져 있고, 이 도어의 실링 마감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좀 꼼꼼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이렇게 차량의 정숙성이 좀 뛰어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차량의 승차감 같은 경우에 굉장히 좀 부드러운 승차감 위주의 세팅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서스펜션의 스프링의 그 상하 좌우 반동의 이 유격 같은 경우에도요, 좀 더 긴 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전고가 높은 SUV라서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는 이 좌우의 흔들림, 코너링 시에 좌우의 그 요인이라든지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앞쪽으로 이렇게 차량이 쏠리는 듯한 느낌도 어느 정도 있긴 하지만, 이런 부분들도 비교적 차량의 크기를 생각할 때는 잘 억제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요, 주행할 때 굉장히 좀 편안하게 주행하고 일단은 좀 조용하기 때문에 스트레스 없이 좀 운전할 수 있다는 게 좀 좋은 장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주행 보조 시스템도 이제 기존 모델과 비교해서 상당히 좀 충실하게 갖춰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스티어링 휠 아래쪽에 있는 레버를 조작을 해서 속도를 맞추고 앞차와의 간격을 조절을 하면은 특별히 스티어링 휠을 조정하지 않아도 차선의 중앙을 유지하면서 잘 주행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반적인 주행 질감은 좀 오랫동안 숙성된 이 하이브리드 시스템, 그런 거 렉서스만의 부드럽고 좀 품위 있는 이 드라이빙을 즐기기에 상당히 좀 적합한 모습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좀 반대로 얘기하자면요, 그렇게 스포티한 주행에는 절대 어울리는 차량이 아니고요. 스티어링 휠 조향에 따라서 차량이 예민하게 이렇게 반응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주행 모드를 좀 스포츠 모드로 바꿔서 주행하게 되면요, 다소 이제 스티어링 휠의 담력도 높아지면서 기존의 노멀 주행이나 에코 모드 주행 시보다는 스포티한 주행에 조금 더 걸맞는 이 차량의 세팅으로 바뀌긴 하지만, 이 전반적인 분위기 자체는 과거의 렉서스 차량에서 이제 추구해왔던 이러한 주행 질감을 계속 꾸준히 RX 모델에서도 유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차량의 가격은 9,527만원입니다. 일반 그 RX450h 모델 같은 경우에 8천만원대 초반부터 가격이 시작이 되는데요. 거기에 비해서 상당히 좀 차량 가격 차이가 조금 많이 나는 부분이 있죠. 아무래도 이제 기존 모델보다는 시트, 3열 시트까지 구성된 차량이다 보니까 이렇게 좀 가격 부분에서 좀 차이가 나는 것 같고요. 지금 RX450h를 좀 시승을 하면서 좀 여러 가지 장단점들을 많이 느끼게 되는데요. 일단 조금 정리를 해드리자면요, 장점 같은 경우에는 렉서스 브랜드의 이 부드럽고 안락한 이 주행 질감 같은 것은 RX 롱힐 베이스 모델에서도 동일하게 유지가 되고 있고요. 특히나 실내 채광 같은 경우에 상당히 좀 좋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 전방 시야도 확실히 좋고요. 그리고 2열이나 3열에서 느끼지는 채광, 그리고 차량이 상당히 실내가 밝기 때문에 답답하다는 느낌도 받기가 힘들고요. 여기에 오랫동안 숙성된 이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 덕분에 2.2톤의 차량이긴 하지만 비교적 경쾌하게 움직이고 또 부족하다는 느낌 없이 주행을 할 수가 있다는 장점도 느끼게 됩니다. 여기에 또 롱휠 베이스 모델 같은 경우에는 3열 공간을 좀 여러 가지로 좀 활용하기가 상당히 좋죠. 시트를 접어서 넓은 적재 공간을 만들 수도 있고요. 또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는 3열을 또 활용해서 많은 인원들이 이동하기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쉬운 부분도 좀 눈에 띄는데요. 일단은 3열 시트입니다. 어떻게 보면 계륵 같은 존재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많은 소비자분들이 3열 시트에 SUV를 여러 가지로 좀 활용하기 좋기 때문에 선호를 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렉서스 RX450h L 모델 같은 경우에 이 3열 시트가 상당히 좀 좋습니다. 아까 실내 공간을 말씀드리면서도 설명을 해드렸지만
성인이 앉기에는 굉장히 좀 부족한 자리이고요. 아이들이 앉기에도 무릎 공간을 확보하기 조금 어려울 정도의 좁은 공간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유 있게 쓸 수 있는, 적재 공간을 여유 있게 쓸 수 있는 4인승 SUV로 평가를 하는 게 가장 좀 정확한 표현이 될 것 같습니다. 6인승 모델을 생각하고 구매를 하신다면 상당히 좀 불편함이 많을 것 같고요. 4인승의 적재 공간이 넉넉한 대형 프리미엄 SUV라고 보시는 게 맞는 표현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운전자 지원 시스템도 좀 이제 이전에 보다는 많이 좀 성능이 좀 좋아졌지만 여전히 좀 스펙 부분에서는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뭐 차선 이탈을 방지하는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 특별하게 불편함 없이 작동을 하고 있지만 요즘에 출시되는 차량들의 스펙보다는 조금 더 낫다는 느낌을 받게 되고요.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앞으로 뭐 풀 모델 체인지 되는 부분에서는 좀 더 정교하게 다듬어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아쉬운 부분인데요. 사실 노후화가 많이 눈에 띕니다. 요즘에 경쟁 모델들을 보면은 최신 커넥티드 장비라든지 편의사양, 안전장비들을 대거 탑재하면서 이 상품성을 굉장히 좀 많이 개선을 했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실내 구성, 뭐 고급스러운 소재를 사용했다는 부분은 과거와 그렇게 큰 차이가 나는 부분은 아니지만 뭐 첨단의 이미지를 보여준다는 부분,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같은 경우에 노후화가 좀 많이 느껴지는 부분에 있고요. 좀 기능의 다양성도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 도요타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TNGA 플랫폼이 새롭게 지금 적용이 되고 있죠. 신형 캠리에서부터 적용된 이 TNGA 플랫폼을 계속 확대를 해 나가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렉서스 브랜드의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 TNGA 플랫폼을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존에 오랫동안 사용해왔던 이 K 플랫폼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 때문에 주행 질감을 기존보다 크게 개선하는 것도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을 것 같고요. 이후 풀 모델 체인지 모델에는 새로워진 플랫폼을 적용을 하겠지만 그 이전까지는 아직까지 뭐 주행 질감이라든지 아니면 실내 편의 장비,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큰 개선을 이루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이 경쟁 모델들과 비교했을 때 좀 단점으로, 가장 큰 단점으로 좀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렉서스 RX40H 모델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여러가지 좀 장단점이 많이 드러나는 차량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오랜만에 일본 차량을 좀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도 저도 뭐 지금 렉서스의 차량뿐만 아니라 이전의 영상을 통해서도 말씀드리고 있지만 차량의 평가를 하는 입장에서 정보를 전달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조금 의무감 때문에 좀 차량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저 또한 이제 소비자 입장으로 돌아간다면 뭐 일본 제품들의 불매 운동, 그리고 하나의 일본 우익 정부의 조금 막말 행보들을 보면서 좀 화가 많이 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저희가 소비자 입장에서 대응할 부분이긴 하지만 또 기자의 입장에서 정보를 전달드리는 측면에서 여러분들께 좀 차량을 소개해 드렸다는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 렉서스 RX40HL 모델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저는 또 다음 영상을 통해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